오늘 주제에 대해서 구분 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김철입니다. 그 공약 이행도 좋고, 그다음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도 있다는 것도 좋고, 좋은데 의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사무처에 했던 연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거참을 해가지고 제가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다른 거를 줬을 때 그 의원들의 공통된 답변은 의회 사무처에 우리 세종시 의회에서 30일 날 연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31일 날 오후에 이 자리에서 연수가 있었는데 오후 3시 반에 왔더니 절반 이상이 잘 비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처 지금 연락하고 그러니까 먼저 뛰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끝내 2-3명은 안 왔어요. 그 중에는 운영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여기 지금 기자간담회 기자들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의원들의 이 뭐랄까요 마인드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뭐 교육을 시키든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의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연수가 이제 4박 5일 동안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이틀 동안 우리 이제 의회 자체 연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연수인 만큼 또 의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인 만큼 참석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수는 받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든 또 우리 세종시 의회를 위해서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해서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부득이하게 불참한 의원들도 다른 연수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잘 진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점들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잠시만. 네, 뉴스핑 홍근진입니다. 네. 저는 주제별로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공약사업 관련해서 공약 이행 추진단을 꾸려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원별로 지금 3개씩 그 공약을 받으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의원에 따라서는 또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뭐 이걸로 그냥 면제부를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개인이 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시위 공무원들 근무 여건 관련해서 기준 인건비를 조정을 해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2020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휴직자가 늘어났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기간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근데 왜 그럼 휴직자가 늘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물론 기준 인건비 조정하고 인원 조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휴직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또 특히 코로나 기간에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거를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건 좋은데 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의회 산하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런 의도신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여러 불비되어 있는 제도가 많죠.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또 철저하게 도입을 하면 감사위원이 됐든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에 대한 뭐 정책보좌관이 됐든 정책보좌관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 산하기관
공사나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요번 시장님도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더니 도입을 안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시만 지금 전국 수제 시도 중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 좀 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요, 아마 의원님들이 공약 제시한 공약이 3개 이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3개로 제안을 했습니다. 3개는 일단 의원님들에게는 1, 2, 3순위 순위를 정해서 3개의 공약을 좀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4개, 5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개별 의원님들이 좀 진행을 하시라고 이렇게 구별을 좀 했습니다. 그 취지는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공약이 3개인 분도 있고 5개인 분도 있고 또 7개인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을 전부 다 제출받으면 이건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기 내에 꼭 실현하고 싶은 공약 순위를 정해서 1, 2, 3순위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좀 선을 그었고요. 더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 의원님들이 진행을 하시고, 물론 이제 다 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선 그렇게 그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근무요건 개정과 관련해서 20년부터 21년, 22년 요 사이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휴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에 코로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론화한 것이 처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시에서도 기존처럼 관행적으로 기준금리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관행을 좀 벗어나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좀 되짚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유가율을 100% 가까이 소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저의 의도와 취지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 시만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를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법령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인사 협정을 맺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부가 명시적으로 거부 기사를 갖고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그 우회 내지 협업하는 가장 좋은 형태가 현재 서울시거든요. 저도 이제 자료 분석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의회와 집행부의 말하자면 협정문을 맺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춘희 시장 때도 그랬고요. 현재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춘희 시장님은 명시적으로 거부사를 갖고 있었어요. 참고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명을 하는 자리인 경우에는 굳이 인사청문제도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굳이 인사청문제도를 받을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에 거치지 않는 자리는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세분화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시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사청문제도를 좀 받아서 검증 절차를 좀 거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우리 시도 지금 이제 정책지원관을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인사청문제도의 대상자들은 아닙니다.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제도는 하여튼 좀 가급적이면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개별 의원님들이 이걸 요구를 아마 더 할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네, 세분가라의 가분주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캠프에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혹시나 계시니까 자료를 여쭤볼게요. 그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다면 15% 정도 남았던 그 금액 29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어디에 쓰여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왔다면 이 금액이 꼭 써여져야 할 부분이 있었나? 아니면 어디에 쓰여졌나? 이런 것들은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이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가 이제 매년 제시를 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약 2,22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집행비 약 한 86.8%, 약 15% 정도가 이제 집행 잔액이 남으시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예산 금액이 행안부로부터 우리 시로 오는 개념이 아니고 행안부가 제시한 게 2,223억이라는 거고, 요 기준액을 가지고 우리 시는 인력 운용을 85% 선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5%의 집행자금이 남는데 요 돈이 우리 시에 어딘가에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경충일보 금정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시가 기준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대화를 나눠 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눌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요 부분은 집행부와 지금 그 인력 운용의 어떤 배경 취지를 좀 한번 의회에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7월도 그렇고요, 8월도 그렇고 직원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기존처럼 발행적으로 이렇게 편성 운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뭐 집행부와는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요,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집행부의 인력 운영 패턴 또 취지 배경 등을 좀 살펴보고 더 나은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것을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마이크. 예, OTN 이건성 기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 이제 세종시 의장 기자 간담회, 또 먼저 번에 또 부의장님 간담회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의회 의원님들 참여가 안 하시는 건지, 원래 또 안 하기로 한 건지, 그 가벼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도 김정입니다. 우리 상의장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의 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2번씩이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경찰에서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내용을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고요. 그 공무원 그 증언 관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라든가 시의회에서 언급해서 이게 고쳐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행안부에서 규정된 그 사안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론을 활용을 하셔갖고 지금 의장께서 이 부분을 아마 행안부에다가 강력하게 지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공무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고쳐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원인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저는 업무 과정도 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단층제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정원 기준을 설계를 할 때 단층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정원 기준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원인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업무 과정을 꼽고 싶고요. 저는 이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행안부, 그러니까 이제 기준인건비를 행안부는 매년 일선 이제 지자체에 제시를 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제도가 있고요. 기준 정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충족을 하면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 제도에 있어서 기준 정원 제도를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건비를 거의 100% 가까이 소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약 15% 가까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시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만 제1차적인 집행기관에서는 인력 운용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기자님 아까부터 계속 손이 드셨는데 예, 저 중국 국고수습니다. 강영식 기자입니다. 그 공무원 휴직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원인이 뭐 병가도 있을 거고 육아 휴직도 있을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으신 내용이 있나 이거 하나고요. 신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현상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구급 신규 공무원의 경우 지금 공제를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뭐 처우 개선 이거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 것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커서 양해를 해주시면 두 가지인데요. 취직자 중에 구체적인 사유를 좀 파악한 게 있냐 하는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들여다보지 못했거든요. 참고로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자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이제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주로 했었는데 남자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가정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가족의 누군가가 돌볼 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되도록이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휴직자의 증가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자료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신규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선호도, 직업으로서의 선호도 조합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뭐 보수라든지 복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아마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을 이 공직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힘들게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건 뭐 지자체도 그러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순서. 네, 포커스 최동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전체 인원이 한 30만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2,700여 명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인당 공무원 2인당 140여 명 정도의 시민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좀 곤란하고 이제 물론 행안부에서 지정해준 기준 인건비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의회부터 의회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는 56명이라는 인원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부터 개선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님 생각 어떠실까요? 두 가지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하나는 시정부의 공무원들 업무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정 규모의 인원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의회 사무처 정원 인력이 약 한 5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이 인력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죄송하긴 한데 전자와 후자가 서로 모순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세종시 의원 20명이 인근하고 있는 울산 같은 22명이에요. 울산 76명이 근무 정원이 그리고 인근하 대전 22명이에요. 22명인데 거의 96명이 정원입니다. 우리는 56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다고 또 보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사무처 인력도 정원을 현재는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못 채우는 이유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요. 집행부가 인력을 안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는 좀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우리 사무처장님 계신 거예요?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157명 정도 이 사무관을 갖다가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게 행안부에서는 기준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 인력을 의회에서는 지금 사무관조차도 없어요 지금.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의원의 상임위에도 사무관 온가지가 많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집행부가 인력을 안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나가서 저기를 해서라도 너무 상관 2년에 사람들이 못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시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이 의회로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기 전에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이제 집행부에 이제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일부만 되고 일부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사무관 인력을 더 달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왔습니다. 결정권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가 구체적으로 인력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무관뿐만 아니라 정원을 채우는데 현재 정원 대비 현황이 갭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 공무원들이 현재 규모로서는 적정하게 정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무처의 인력이 필요한 것만큼 집행부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의원들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가 단층제도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일을 다 하잖아요. 의원들도 기초와 광역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낮에는 기초일하고 밤에는 광역일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 하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원은 구체적으로 몇 명이어야 되느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따지더라도 어쨌든 현재 시집행부의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력 증원은 필요하다. 이 인식은
지금 단계로서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 특히 강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개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중국 댁에 전부 다 돼 있는 큰 개로 지금 우리 그 사무처장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저희들도 없어져야 개가 한 5개, 6개가 되거든요. 이게. 합쳐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그런 개들이 지난 그 어떤 그 행정을 할 때, 지난 정부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런 게 우후죽순으로 계속 세워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생각은 뭐 쟤는 자연재난과 있고 무슨 산업재난과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직 개편을 해서 들어올 때 의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신중히 이런 거에는 합쳐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도 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거기서 오르는 대로 전부 다 쓰게 해준다는 얘기. 이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의회의 기능도 거기서 출발을 해 주십사 하는 걸 거기서만 하는 거죠. 그 말씀 주신 거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집행부가 이제 뭐 정원조례를 포함한 그 조직안을 짜서 의회로 가져오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조직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를 사실은 점검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집행부의 조직 진단을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당연히 문신서임입니다. 그 공약 이행 추진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지금 공약 이행률을 공개하는 건 의무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쭉 공약 이행률을 공지를 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공약 이행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집행부와 이제 공감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혹시 뭐 공약이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공약들이어서 그런 건지 집행부하고 왜 그 교감이 안 되는지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을 바라보고 있는 공약자인 의원과 의원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서와 견해 차이가 엄전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3대 때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사업이 지역구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업부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지역구의 공약을 또는 사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의원들이 진행하는 것들을 좀 의회 차원에서 집단화하자는 게 공약 이행 추진단 구성 운영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하신 공약 이행 로드맵을 중간중간에 공개할 수 있냐. 그런데 이것은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교육감이나 또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 시청본부에서 연간 공약 이행률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도 하고 공개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현재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꼭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4년 후에 선출을 다시 위해서라도 이건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훈 기자님. 우선 저번 의정연수 때 이 자리에서 강사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자는 싸가지가 없어야 된다. 네? 제가 오늘 싸가지 없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조직권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도 의회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이야 어떻게 됐든 여기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면 의장님이 가서 매달리든 바짓가랑이를 잡던 싸우시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교환이 같은 경우 그 전에 3대 때 교환위원장 하셨죠? 교환이 전문위원실 보면은
8명 중에 교육청 직원이 6명이에요. 무슨 피감기관을 어떻게,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피감기관을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전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와서 전문위원, 사급, 그죠? 그렇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런 의회 사무처 직원이 빨리 확보가 돼야 이런 빈 공간을 채우고 의회 스스로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직원들조차도 정상적인, 빠르진 않겠지만 정상적인 인사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의장님 의지라고 봐요. 의장님 이 의지를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거 한 가지 질문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요새 보면 의정이 조금 이상해요. 의정이 왜 이상하냐면 의회 순 기능이라고는 저희가 알고 배우기로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원들의 지역민을 대변하는 그런 행위, 그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장님이 경찰서 방문한 것까지 좋아요. 경찰서 방문하셔가지고 출찰사 비가림막을 해준다든지, 예? 세무서장 방문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보도자료로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조금 너무 사적으로 차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저뿐만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장님이 앞으로 소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 의회 사무처의 인력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현실입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뭐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러나 또 규정이 있고 제도가 있는 건 또 한편으로 온전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권한은 집행부 쪽에 있습니다.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아마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를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무절절하게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저쪽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의 상황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건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까지 매년 그래왔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권이 의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법령 개정 사항에서 좀 향후에는 그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 주신 교환위원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정보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기관에 피감기관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결하고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환위원장을 했지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감사기관이 피감기관을 원리원칙대로 또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경찰청 방문한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경찰청 방문한 것은 을지훈련 기간 중에 유관기관들 그 격려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겁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가림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청 방문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청장인지 아니면 뭐 북부선지 남부선지 두 서장님 중에 한 분이 그 의장실 방문했을 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걸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질문하실 우리 기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앞으로 두 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또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요장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21일, 22일 대전에서 있는 제 의장 협의회 헌법하실 내용 5가지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개 광역 시도 의장분들이 굳이 소속 정당으로 따지면 여당 쪽 의장들이 많으시죠. 말씀하시는 분 중에 특히 지방의원들이나 상주 직원들 연수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세종시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의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의장단 소속 정당 힘은 좀 상이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를 실현 가능하게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회장단 새로 구성되는 회장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 거 보시는지 그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이 부분들을 결의해내기 위해서 직접 회장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광역 이제 17개 중에요. 국힘 소속의 의장이 11분이고 민주당 소속의 의장이 6명이더라고요. 근데 관례적으로 다선인들 위주로 의장단 예를 들어서 뭐 협회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선수 위주로 구성을 해오고 있는 게 현재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손인 제가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들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의정 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제가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몇 가지나 받아들여질지 또는 몇 가지나 공감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를 정말 자료 준비를 많이 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주세요. 우리 안 하신 기자님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상이 보이네요. 근데 시장안전회 하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의원님 너무 되게 잘 들었고 근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그게 성격적으로 아니면 내용적으로 어떻게 틀린 부분이 있을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되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강화를 열심히 해야 될 만큼 좀 부족한 건지 이것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는데요. 오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의장 간담회거든요. 내일 진행하는 것은 의정 브리핑입니다. 본질적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장 간담회는 현재 현황과 관련된 것들 또 특정 소관 상임위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개 섞여 있는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제가 의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하고 하려고 의장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내일 있을 의정 브리핑은 정례와 인치회를 포함한 회기가 있을 때 회기에 앞서서 회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역량 강화를 할 만큼 좀 필요하냐. 근데 저는 우리 의원 4대 세종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3대 때도 그랬고요. 역량 강화라고 하는 보통 명사는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또는 연수는 받을수록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연수 또 우리 자치 연수도 했고요. 향후에도 그런 계획들을 1년의 일정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의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의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할수록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받지 못한 언론인분들께 또 양해 말씀을 또